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우롱하고 있는 이 유병헌 씨 일가 매우 치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놓을 다음 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예측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유병헌 씨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한때의 측근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 그리고 도피하는 범죄자와 피의자 추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32년 수사 경력의 베테랑 형사 출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금 이 행태를 보면요. 예.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재산 빼돌리고 또 언론에 본인 도피한 다음에 금수원 공개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단 말입니다. 예.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유병헌 회장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청? 전에 제가 7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사항을 진두지휘하고 치밀하게 계획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적인 모든 명령과 전략과 계획의 절대적인 1인자인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전략통이나 이런 것도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세부적인 것까지 내가 어디로 피신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본인이 다 직접 지령을 내리고 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제 3의 장소에 있으면서 계속 대포폰이나 이런 자료 밝혀나지 않을 그런 전화기로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듯한 그 행태가 보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올리자면요. 과거에 최측근 수행비서를 하셨고요. 97년도니까요. 세모가 부도날 즈음부터 유병헌 씨의 그 아랫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때 마치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기사 역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신도이시기도 했고요. 구원파 신도는 76년도부터였고요. 네. 그리고 빠져나오신 것은 2008년도. 2008년입니다. 자,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가장 유력한 몸을 숨기고 있을 만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사태면은 주위에 이미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교인들이 어떤 이탈할 염려가 돼서 잠시 얼굴을 비친다든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원에 말씀하시나요? 금수원에서는 지난 토요일 좀 빠져나간 것을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도 엉뚱한 얘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제가 항상 거기 있으면서도 금수원에 있으면서도 그러고 97년도에 세모 부도 이후에도 도피 생활하는 걸 제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행태는 어땠습니까? 그때 도피했을 때? 그때도 뭐 조그마한 정문을 놔두고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나간다든가 베란다 문을 통해 나간다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탔을 때도 반드시 좌석을 뒤로 눕혀서 밖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어요. 그때는 얼마 정도 도피를 했었나요? 그때도 1, 2년 정도. 1, 2년이요? 1, 2년 동안 도피해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의 도피가 아니라 빚쟁이한테 도피죠. 그때는 주로 어디에서, 기건은 어디에서 했어요? 기건은 지금 유대균의 집으로 나오는데 거기 원래 유병헌이 묵었던 집이고요. 거기와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세모의 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뒤에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 주택하고 두 군데서 묵었습니다. 영국동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교수님께서는요. 옛날에 이런 사건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도망가는 사람들 잡는 것들. 그 경찰에서 최근에 퇴직하셨고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 범죄자들은 자기가 아는 곳에 간다, 아는 곳으로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 것으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시면 생각하십니까?
그 지리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리감이요? 지리감. 이제 이 수사용어로 지리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장소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익혀뒀던 장소, 예. 잘 아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도피하거나 이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수사용어로 지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도 지리감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 생뚱맞은 곳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죠. 네. 여한 형태로건 연관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검찰에서 뭐 17일 전후에서 신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거를 이용해서 나갔다고 검찰 쪽에서 이제 나간 거로 보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토요일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만일 유병헌 회장이 미리 빠져나갔다면 예.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네. 금수원에 혹시 있었다면 훨씬 이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끼리는 미리 협의가 됐을 거로 보입니다. 예. 왜 유대균이 같은 경우를 보면 프랑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아마 사전에 프랑스 쪽에 직결하기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 그래서 빠져나갔다면 17일 전후 이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금수원은 항상 용의 장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자급자족도 가능한 장소고 네. 또 신도들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예. 또 어제 뭐 7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축구장 32배의 크기를 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과연 그 수색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있을 거군요. 수도 있고. 예,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있었음에도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 네. 잠시 그 인근 어디로 피했다가 예. 다시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 이후에도 지금 그 장소 이후에 딴 데 갔다가도 예.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는 가장 이 적이 장소가 금수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또 경비도 허술해졌을 그렇죠. 테고요. 예, 그렇죠. 거기는 항상 주목해야 된다. 네. 축구장 30개 크기인데 70명이 어제 예. 한 8시간 정도 예, 수색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태부족인 겁니까? 시간이나 역부족이 이력이? 아니라 아니죠. 아,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 내부에 있는 건물 정도나 좀 본 것 같아요. 예. 건물 정도나.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도 외국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지하시설을 파놨든지 비트를 파놨든지 어떤 시설을 해놨다는 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거 과연 발견하기 쉽겠습니까? 예. 이 선생님은 그런 그 다른 은신처 그 안에 있을 가능성 예.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느 좀 저는 생각나시는 그 이미 그 매스컴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이미 개방할 때는 거기 없었지 않냐. 예, 예. 이미 안전한 들어 있었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TV나 이런 연락을 받으면서 예. 어떻게 해라 계속 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진입할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고 그건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예, 예. 그 간다면요 어딘가로 은신한다면 제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전에 그 금수원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2006년경에 기흥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요. 기흥에서요? 예, 원래 그러니까 유대균의 집에 2000년대는 그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예. 2003년도경에 기흥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었는데요. 3년 이후에 2006년도 이후에는 금수원을 저렇게 옮겼거든요. 예. 그때부터 그 지리적인 파악이나 모든 시설 파악으로 산까지 낱낱이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파악으로 다니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거기 안에 숨었더라도 예.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 금수원 안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기흥도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어쨌건 일단 후보는 될 수 있겠군요. 숨을 만한. 저는 또 한 가지 이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요. 지금 공권력 전체에 맞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권력 법 체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 보통 어떤 담력이나 배짱이나 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까? 예, 원래 전에 하는 말을 자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때가 2000년대, 그냥 2000년대 되지 않을, 그러니까 1900 말쯤에 그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어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양쪽에 다 안전장치를 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이라는 게 여야를 보통 말씀하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는.
그러니까 뭔가 좀 뒷배가 있을 수 예, 있다는 걸 그래서 암시하는 발언이군요. 저도 이렇게 TV를 보고 그 금손에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협박성 이렇게 문구와 뭐 어제는 또 좀 색깔이 다른 예,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추태를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배짱을 내미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좀 보라는 식으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어떤 그런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것에도 굉장히 능합니까? 그런 예.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4년을 살았고, 예. 그것도 종교를 빙자한 사기범으로 4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이미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끝이다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막판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예. 그런 내용이 누가 거기 안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할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좀 순진한데 그 순진한 사람들이 저기에 뭐 이렇게 명령에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언제까지 뭐 20년, 뭐 10년 이렇게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완전히 정부에 맞서서 이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생각도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때를 약간 피해보자는 어떤 그런 구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의 이 시기를 약간 피해보자. 네. 그런 시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아는 뒷배가 있다, 뒤를 봐줄 만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수행하실 때 좀 뭐 어떤 단서나 누구랑 뭐 고위직이라든가 정치인 정계 인사들과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는 있습니다. 뒷배보다는 전에 그 2003년경인가 6년경에 정확한 그 연수를 모르는데요. 예. 청송의 그 한국 녹색회 이름으로 이렇게 산 땅이 있었어요. 산과 보현산인데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어디로 전화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배경을 얘기하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 그러면서 직접 그 데모에 그 군청을 상대로 데모를 하는데 모자 하나 쓰고 무전기 들고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백이 있어서 그렇게 다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요. 이런 경우에 도주한 피의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수사 이제 기법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지금 뭐 검찰에서 미리 발표를 했지만 휴대폰 뭐 15대 차명 휴대폰 추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제 뭐 진입해서 그 뭐 사랑의 집인가 그 별장에서 신도들 그 명단도 다 확보했노라. 뭐 이메일도 거기 나와 있고 해서 뭐 이렇게 그거 수사의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 파악됐다면 사실 대한민국처럼 CCTV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차종이라든지 차 넘버가 나오고 차 색깔 정도 나와도 차량으로 그 사람을 이동을 한다면 추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죠. 기타 뭐 이제 전담팀에서 특수한 방법 여러 가지 가지가지 추적하는 기법은 많이 있습니다. 특수한 방법이요? 네, 많이 궁금한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까 이럴 때? 당연히 제보 많이 들어오죠. 지금 근데 이 시기에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제보해 주시지만 진짜 터무니없는 걸 이렇게 그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정말 수사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런 일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제보의 힘이 역할이 상당히 있군요. 이런 수사를 할 때. 유병헌 회장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제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돈이죠. 돈이요. 돈에 대한 그 애착이랄까요. 어떤 그런 욕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이런 재산을 곧바로 빼돌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군요. 그 종교적인 면에서요. 뭐랄까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중요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애매한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상의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유롭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어떤 자유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집안의 어떤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예. 어떤 문제들이 이제 가정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자기 쪽으로 이익이 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자유롭게 하라고 한다면서요? 예. 말은 자유롭게 하지만 네. 나중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행동은 예. 뭔가 이 구원파 유병헌 씨 일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금전적인 쪽으로 도움 되는 쪽으로 항상 발언을 하고. 예컨대 어떤 겁니까? 금전적인 신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금전적인 이익은 이제 모든 그 밑에 그 수족인 사람들을 예. 이용을 해서 이제 금전들을 걷어들이는데요. 예. 그런 부분하고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거는 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앞에 선전할 사람들을 다 교육까지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영상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 사정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 하지만 예. 나중에 문제성이 있을 만한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본인은 그 숨어 있고 신도들은 몇천 명을 동원해서 예. 그것을 지키게 하고 하는 것이 예.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해도 된다,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예, 이미 8년 전부터요. 저기에 금손에 가면은 강당인데 강당에서 토요일 날 뭐 설교가 한 9시 반에 10시 끝나면요. 예. 그 이후로 1시간 내지 2시간 유도, 태권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키면서 예.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다 걷어가면서 시켰는데요. 아, 거기에 뭐 정예부대처럼 뭔가 이렇게 요원을 기르는 것처럼 좀 선발하고 예. 잘하는 사람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따로 시키는 시범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런 부분들이 준비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올 것을 찾고 예시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 예.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네. 내가 부당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인물이 예.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저기에 지금 뭐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그 밑에 신도들이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오대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부가 있다든가 뭐 검찰이 있다든가 이게 뭐 지적을 해가면서 예. 저렇게 프랑카드 걸고 그 내부에는 내부 다지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뭔가 선동을 하는 그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저렇게 다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오대양 사건에 우리가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라. 그러면 진입하게 해주겠다.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 계속 겨냥해서 예. 현수막 거는 거. 그거 무슨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는 뭔가 협박 카드가 아닌가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제가 보지 않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알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발언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 뭔가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도피에 했었던 과거의 몇 개의 우리가 기억하는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 뉴스 많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근환 전 경감 예, 예, 그때 10년 만에 자수했을 때 예. 저도 그때 그 야근하고 있다가 예. 뉴스 속보했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신창원도 있고요. 예. 자, 그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사건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고 또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이제 이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 유대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굴지의 뭐 재벌 아닙니까? 유병헌 씨가요. 예, 유병헌 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부 쪽에서 붙어가지고, 전화로도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고, 도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한편 순진한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0.001%라도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 항상 감시를 해요. 야. 어떤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도 예. 한쪽 팀은 그 수사를 하고 있고 네. 한쪽 팀은 이 용의자의 그 동선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게 딱 결정이 되면 딱 때리는 형식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점이 조금 간과됐고 예. 또 애초부터 검경 이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예. 이 공조 수사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예, 공조 수사가. 네. 사실은 그 검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자타공인 대한민국 경찰이 잘합니다. 예, 현장을 다 현장을 맡으시니까요. 많이 두루두루 섭렵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그런데 부분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예. 피의자를 감시하고 있다가 피의자가 도주한다. 예. 그러면 영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 이제 동선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가서 뭐 그 사람을 뭐 검거를 막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동선은 계속 유지하면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처럼 딱 단절돼 가지고 예. 오리무중 어디가 있는지 오로지 추정만 하는 형태의 수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자, 그런 부분이 좀 예. 있고요. 그 사례 말씀해 주기 전에요. 네. 지금 들어온 속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 박기현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화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의 발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업무를 맡게 될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처를 공직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사례, 모범 부처로 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했었는데요.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국가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 전반적인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전반적인 각 부처 간의 소통, 그리고 민간과의 소통, 또 때로는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까지 맡으면서 전반적인 국가 개조의 업무를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국가안전처 장관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NSC 이번에 컨트롤 타워냐, 재난 대응에서의 컨트롤 타워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는 명확하게 분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안전처가 이런 국가 재난 대응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국가안전처에 맡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 그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요. 일단 해석인데요.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국가안전처가 컨트롤 타워 전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NSC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개조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 국가 개조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 이런 언급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아마도 총리 지명이 금명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임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로 들어오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이근한, 신창원, 그리고 또 예. 최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예. 회장 사례도 있었고요. 예. 하나씩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창원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수고하셨죠? 신창원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경찰 조직에서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신창원이가 경찰 조직 인사이동을 한다고 말이 있었어요. 신창원이가 지나가는 장소를 관할하는 그 과장, 서장들이 줄줄이 그냥 다 낙마를 하는 그랬군요. 그런 현상이 2년여 지속됐었죠. 네. 근데 이제 신창원이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번에 유병헌 건하고도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창원이를 도와준 사람은 그 다방 종업원이었어요. 여종업원. 그런 사람이 신창원이 하나를 도와주는데도 검거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그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번에 유 회장 같은 경우는 다분히 그래도 좀 광신도라든지 조직적으로 좀 이 도움을 주고 신도들이 그런다면 신창원이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신창원 관련된 생각. 나중에 그때 그 가전제품 수리하러 그 그 수리공인 신고해서 검거를 우연히 했죠. 보고서 그렇죠.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 옷 입고서 그때 붙잡혔거든요. 예, 아주 그 유명한 옷입니다. 신창원이 T라고. 예. 자, 다음 사례 또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성범죄자죠. JMS 교주죠. 교주죠. 네. 이분은 아마 그 빠져나가 가지고 대만, 홍콩, 뭐 일본 등에서 거주하면서 있다가 9년 만에 이제 검거돼 가지고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송환된 그 사람입니다. 네, 해외 도피가 혹시 밀항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유병원 씨가 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밀항 가능성은 원래 이제 그 밀항 가능성을 검찰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뭐 언론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 검찰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밀항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 유씨 일가가 밀항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밀항 가능성도 실제로 있고 또 미리 흘려가지고 밀항을 방비하는 효과도 있고 비난도 또 좀 최소화하는 어떤 양수협상을 노렸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제일 걱정되는 사례인데요, 사실은 무려 10년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글쎄, 이제 그래서 이근한 씨가 경찰관 경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근한 씨를 경찰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뒷배를 봐준 거 아니냐, 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던 그런 건인데요. 그럼 집에 저렇게 숨어 있으면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도주를 한다면,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어디 피해 댕긴다면, 저도 좋게 한 5, 6년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도주한다는데 이근한 씨가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유병원 씨는 근데 얼굴이 알려졌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얼굴이 알려진 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밖에 일반 국민들은 남을 유심히 그렇게 수사기관 그 종사자처럼 안 봅니다. 사실은. 자, 선생님 지금 전문가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뭐 누가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광신도인 신모 씨가 최근까지 계속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신모 씨가 지금도 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제가 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피해 하는데 차량의 운전이 여성이 한다든가, 그렇게 그다음에 또 뭐 식사 문제나 모든 그 문제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유병원 회장을 잡는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5천만 원. 8천만 원. 유대균 씨한테는 3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8천만 원을 검찰이 내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상금이 상당히 도움이 너무 됩니까? 적는 것. 저는 현상금 이거 확실히 수사하는 데 도움 됩니다. 근데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유대균이가 3천, 유병원 씨가 5천인데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요. 왜 그러냐면 현상금을 걸으려면 최소한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에서 갈등을 빚을 정도의 금액은 돼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단절해버리고, 내가 차라리 돈 받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게 맞는데. 얼마 정도 되면 갈등을 일으킬까요? 저는 한 3억 정도는 3억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걸 수 있는 그 어떻게 이제 보상 규정은 이제 뭐 따로 이 검찰이건 경찰이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3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갈등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거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 정도 가지고 갈등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끝내면 됩니까?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또 한번 초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